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집, 청원경찰, 공단, 공사 등 일반상식, 한국사 포함 일반상식 기출문제 해설 5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낼 때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은 언젠가 한번 풀어본 것 같은데요. 페이고 원칙이라는 것이죠. 페이고, 그러니까 버는 만큼 쓴다. 재원이 있어야 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뭐 이거에 대해 15조 원을 예산 반영하겠다. 근데 15조 원을 어디서 날 건데? 라는 그 재원 확보까지 그 방안도 함께 제출해라. 이게 페이고 원칙입니다. 다음 중 국교가 이슬람교가 아닌 국가는? 자, 국교가 이슬람교.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지만은 그것이 헌법상 국교로 정해지지 않은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터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예멘, 파키스탄은 아예 국교로 정해져 있죠. 이슬람교가. 그러나 터키는 상당수가 이슬람교인이지만 국교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터키에서는 이슬람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이기는 하지만은 헌법상 국교를 정하고 있지 않아서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3번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실체적 경합이죠. 3년 전에 강간죄를 범했습니다. 2년 전에 대마초를 피우다가 걸렸습니다.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마약에 관한 법률이죠. 그 다음에 1년 전에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자, 재판을 받을 때 강간죄 따로 받고 대마초 흡연 따로 받고 뭐 절도죄 따로 받고 이건 아니죠. 여러 개의 죄를 하나의 형으로 한 재판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죄가 형량에 몇 년형을 받을 것인가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했죠. 상상적 경합은요. 한 가지의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이 뭐 주거침입죄에도 해당되고 절도죄에도 해당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죄에 해당될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되는 것, 실체적 경합입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입니다.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적인 불복 신청은, 자, 판결에 대한 불복은 어떻습니까? 1심, 2심, 3심. 그러면 1심은 지방법원 재판이죠. 2심은 고등법원이고 3심은 대법원입니다. 1심에서 불복하면 2심으로 불복하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항소라고 그러죠. 항소. 2심에서 불복하고 대법원에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상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항소든 상고든 이런 불복제도를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상소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상소에는 항소도 들어가고 상고도 들어가고 여기는 항고는요. 재판 이외의 결정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때 이걸 항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인데 어떻든 항소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것을 항소라고 그러고 상고는 2심에 불복해서 3심으로 올라가는 걸 상고라고 그러고 이러한 항소, 상고, 항고를 다 가리켜서 상소제도다, 불복제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적인 불복, 그러니까 항고가 되겠네요. 항고.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독립적인 불복 신청,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든가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항고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범죄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로 일컫는 용어를 뭐라고 그러냐. 그렇죠. 위법성 조각사유죠. 정답은 위법성 조각사입니다.
뭐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이런 것들이 위법성 조각사유죠. 위법성을 조각한다, 즉 탈락시킨다 이 말이에요.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죠. 형식적으로는 구성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행위, 예를 들면 배를 가르는 행위는 상해죄죠. 근데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가르는 행위는 죄가 안 되는 거죠. 정당행위예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리면 상해죄가 되는 거죠. 근데 링에 올라가서 권투 선수가 둘이 시합하다가 상대방 코뼈가 부러졌다. 이것은 서로 간에 승낙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범죄행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성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 그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 주가의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 안정화 장치,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이거죠. Volatility Interrup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VI,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 주가가 급변하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한 2분 정도를 단일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게, 매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VI라고 하는 거죠. 변동성 완화 장치다, 이렇게 놓은, Volatility Interruption. 그래가지고 이 volatility가 뭡니까? 이게 변동성이죠. 이 변동성이 있을 때 interruption,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큰 폭으로 변동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2분 정도를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게 하는 냉각 기간을 주는 제도, 이게 VI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 주가의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 안정화 장치는 Volatility Interruption 그래가지고 VI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채권, 뭐 이자는 높게 주겠죠. 근데 위험성이 높은 거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그래서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쓰레기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채권. 못 받을 확률이 아주 많죠. 쓰레기 채권이라는데 이것을 이제 외국말로 정크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크가 쓰레기란 말이에요. 이 본드가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채권이에요. 쓰레기 채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채권을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또는 쓰레기 채권이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채권을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정크란 쓰레기를 뜻하는 말인데 정크본드를 직역하면 쓰레기 같은 채권. 그래서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수익은 고수익이죠. 그렇지만 이건 열등채예요. 그래서 정크본드입니다. 쓰레기 채권, 쓰레기 같은 채권, 이런 말이죠. 8번입니다. 기업의 신제품이 기존 제품의 영역을 침범해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뜻하는 용어.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 앞선에 갤럭시 뭐가 나왔는데 더 좋은 갤럭시 후 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간 거죠. 맛이. 이렇게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기존의 제품의 판매를 갉아먹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신제품이 기존 제품의 영역을 침범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용어. 그래서 인디언들이, 식인종들이 동족을 잡아먹는 그 제도가 이제 카니발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식이. 그래서 카니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후발 제품이 전 제품, 신제품이 이전 제품, 자기 자사의 이전 제품의 매출을 갉아먹는 거. 자기 잠식 효과라고 하죠. 카니발리제이션. 자, 식인 풍습을 뜻하는 카니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마케팅 용어다. 식인종이 자신의 종족을 잡아먹듯이 한 기업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나 기술이 기존의 그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던 다른 제품이나 기술 영역에 침범해서 해당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별히 휴대전화 같은 제품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전 제품이 매출이 뚝 끊겨버리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업의 신제품이 기존 제품의 영역을 침범해서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
카니발라이제이션입니다. 9번입니다. 문화산업의 연관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크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예, 그렇죠.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요. 제작하는데, 뭐 영화라든가 뭐 어떤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것이 일단 제작된 다음에는 예, 그것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소설이든지 소설을 영화화할 수도 있고 뭐 희극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에는 연관 효과가 여러 가지 산업으로 연관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창구 효과라고 그러죠. 예, 이것을 통해서 많은 파생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창구 효과라. 그래서 창구 효과란 문화산업에서 산업 효과가 매우 큰 것을 가리키는 말. 예, 그런데 한 분야의 성공이 다른 분야의 성공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의 상품을 다양한 채널로 출시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의 소설이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인터넷으로 차례대로 배급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만들기만 어렵지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사용되며 이것이 후발로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창구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영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융합, 동화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 영광로. 그래서 이런 영광로 속에다가 여러 가지 제품을 놓고 녹여버리면 하나로 동화되죠. 녹아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녹인다는 뜻이 뭐예요? 멜팅이라고 그러죠. 멜팅. 멜트. 멜팅. 그 다음에 이런 냄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포트 또는 파트. 그래서 예, 멜팅 팟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민족들이 합쳐있죠. 이민 와가지고 미국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로 이런 걸 가리켜서 멜팅 팟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종의 용광로 또는 멜팅 팟 이론은 멜팅 팟이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의 동질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을 보면 수많은 이주민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서로 모여서 단일한 공동문화, 미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인종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게 코트, 여기다가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어떤 문화가 발생한다. 이걸 가리켜서 녹여서 만드는 용기, 이런 용기, 코트죠. 그래서 멜팅 팟이라고 합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된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한데 이 신석기 시대는 주로 어떤 시대입니까? 예, 갈아서 만든 마제석기를 사용했죠. 근데 구석기 시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돌에서 떠가지고 있는 그대로 쓰는 거. 즉 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쓰는 거. 이것이 이제 주로 구석기예요. 그래서 이 돌보습이라든가 돌낫이라든가 빗살무늬 토기 이건 아예 만드는 것이고 그 토기를 만드는 것이고 돌낫, 돌보습 이런 건 전부 갈아서 마제석기라고 하죠. 이것은 신석기 시대예요. 이제 뚜르게는 이 돌을 떠가지고 거기에 뾰족한 걸 가지고 이 뭡니까 예, 가죽이라든가 이거 구멍을 뚫는 거 이게 뚜르게예요. 이건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사용된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거 뚜르게. 이건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이다. 그래서 뗀석기, 간석기. 뗀석기는 돌을 깨서 만든 석기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구석기 때. 이게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었고 보통 나무를 자르거나 동물을 사용할 때 쓰던 거. 갈지 않은 거 이런 거죠. 간석기는 갈아서 쓴다 해서 간석기죠. 날 부분 또는 표면 전체를 갈아 만든 신석기 시대에 청동기 시대에 주로 사용된 석기나 날 부분, 낫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마제석기, 갈았다 그래가지고 갈마자를 써서 마제석기라고 하는 거예요. 뚜르개는 가족 두개 구멍을 뚫기 위한 뚜르개는 뗀석기, 구석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뚜르개는. 그래서 특별히 그 구석기 후기 왔기 때문에 약간 손질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튼 뜬 돌을 갖다가 뗀석기를 갖다 그대로 뾰족한 것을 갖다 구멍을 뚫었다. 그래서 뚜르개입니다. 구석기 시대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용된 도구가 아닌 것, 구석기 시대 것은 뚜르게, 그리고 돌라, 돌보스, 이거는 전부 다 신석기 시대 것이다. 삼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마한, 진한, 변한이 이쪽에 이렇게 표준하고 있죠. 남부지방에. 이게 이제 삼한인데, 이 삼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신성지역인 소도에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 삼한시대는 재정이 분로되어 있죠.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제사는 청군이 맡았고, 정치는 신기로부터 시작돼서 읍차까지 가장 높은 벼슬이 이제 신지였죠. 군장들. 그다음에 가장 낮은 게 읍차였는데 어떻든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었어요. 제사는 청군이. 이 제사를 주로 지내던 것들이 뭐예요? 이게 소도예요, 소도. 소대, 소도. 청군이 주재했죠. 정치는 따로 이제 정치를 주관하는 신지로부터 읍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 지역인 소도에는 군장의 세력이 이 군장의 세력이 여기는 못 미치는 거예요. 신성시대였단 말이죠.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청군은 농경과 정수에 대한 의리를 주관했다. 제사를 주관한 거예요. 청군이. 맞죠? 세력이 큰 지배자를 읍차, 세력이 작은 지배자를 신지라 불렀다. 틀렸죠. 거꾸로죠. 세력이 큰 지배자를 신지, 세력이 작은 지배자를 읍차. 신지로부터 시작해서 읍차까지 몇 개의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그 세력이 큰 게 신지였어요. 신지. 이때는 철기 문화가 발달한 때예요. 즉 마한 같은 경우는 철기가 많이 났어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농경사회였다.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어요. 세력이 큰 지배자를 신지라고 하고 세력이 작은 지배자를 읍차라고 한다.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력이 큰 지배자를 신지라고 그러고 세력이 작은 지배자를 읍차라고 한다. 다음 중 통일신라의 지방 통치소점이었던 서원경. 서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서원경은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 지역입니다. 지방행정구역인 오송경 별도로 계획된 도시였다. 틀렸어요. 오소경 내에 서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게 틀렸어요. 오소경 내에 서원경이 있다. 틀린 거고요.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후 신문왕 5년에 설치되었다. 맞습니다. 서원경 인근 촌락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가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이게 통일신라 시대의 구주 오소경이에요. 통일신라 하면 구주 오소경인데 구주는 여기서부터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주가 있어요. 구주가. 그 다음에 오소경 특별 행정구역으로 오소경 이게 적은 서울.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광역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원경이라는 게 있었고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이런 오소경이 있어요. 5개의 적은 서울 도읍지가 있단 말이에요. 북원경은 원주, 어떤 서원경을 물었죠. 서원경은 청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경 안에 서원경이 있는 것이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행정구역인 오소경과는 별도로 그런 게 틀렸어요. 오소경 안에 중원경, 서원경, 북원경 이런 중에 하나가 서원경이에요. 그래서 서원경은 오소경 안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충청부터 청주 지방이다. 신문왕 5년에 설치되었다. 이 기록이 일본에도 발견되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고려시대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군사제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2군 6위 제도죠. 그래서 중앙군은 2군 6위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앙군과 지방군 별군의 3원 조직이 아니라 2원 제도예요. 2원 제도, 3원 제도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군은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군은 5도의 일반 군연에 주둔하는 관군이 중심이 됐다. 이거 틀렸죠. 관군은 이 현에 두는 것 이것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진에 두는 것 이게 진짜 군인이죠. 현에 두는 것은 농사 짓다가 훈련도 받다 하는 게 현군이에요. 근데 진군은 이거는 그 싸움에만 전적으로 싸우는 군대예요. 그래서
관군이 중심이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중방은 별군의 지휘관들이 구성한 군사회의체 기관이었다. 이거 틀렸어요. 중방은 어떤 겁니까? 2군 6위에 이 중앙군인 2군 6위에 그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체 기구를 만든 게 이게 중방이에요. 그래서 별군의 지휘관들 이것도 틀렸고요. 2군 6위에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온 군사회의기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예. 중앙군은 2군 6위로 구성되었다. 이거 하나 옳고 나머지는 전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2군 6위. 크게 보면 고려 군사는 중앙군과 지방군 2군 체제로 2원 체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원 체제가 아니에요. 2원 체제로 있고 중앙군은 다시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군 6위에서 중방이 있는데 2군 6위에 상장군과 대장군 포함 16명이 모여서 군사대행 일을 의논하던 정치기구 이게 중방이에요. 고려시대 중방. 그리고 지방군은 주현군이 있고 현에 있는 또 진 싸우는 군대가 있어요. 현에 있는 군대는 주로 뭐냐면은 훈련 받다가 농경 농사도 짓고 이런 거예요. 근데 북계 및 동계에 있던 이 양계의 그 주진군 이 진에 있는 군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 진짜 군대 이게. 그 총괄은 누가 있냐? 방어사, 그 진의 장관인 방어사와 진장이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어떤 그 총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방어사와 진장. 그래서 고려시대 군사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러면 중앙군은 2군 6위로 구성되었다. 이거 하나 맞고 나머지는 전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흥선대원군 세도정치 가문의 인물을 축출해서 인재 고르게 등용 맞죠? 인재 등용 경복궁 중건 왕실 권위회복 맞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했죠. 전국의 서원 정리해서 날아가는 돈 좀 아꼈다. 국가 재정을 확충했다. 왜냐면 서원을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대부분의 서원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서원 정리, 국가 재정 확충 맞습니다. 비변사 재편, 의정부 상군부 기능 약화 이건 틀렸죠. 비변사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비변사에 있던 모든 권한을 의정부에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군권은 삼군부에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비변사는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정상화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선대군의 개혁정치에 첫째 인재등용, 두 번째 서원철폐, 세 번째 호포지 실시, 평민에게만 내게 하던 세금을 양반에게도 물렸어요. 이게 호포지 실시입니다. 그다음에 경복궁 중건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큰 호응을 얻었지만 경복궁 중건하느라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서 원망을 많이 듣기도 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비변사를 폐지했다고 그랬는데 비변사는 국방과 관련한 임시기구로 설립되었다가 나중에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관서였어요. 이 폐해가 많았죠. 그래서 비변사는 조선후기 내내 최고의 어떤 권력기관이었는데 이게 대원군 때 와가지고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대원군은 이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에 통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의정부의 기능을 되찾아주고 삼군부를 부활시켜서 군무를 처리하겠다. 그래서 대원군의 개혁정책에 하나 있는 게 비변사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기능의 정상화. 그래서 비변사를 재편하여 또 틀렸고 의정부와 상금의 기능 약화시켰다 이 부분도 틀린 거예요. 의정부와 상금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렸고 비변사는 재편이 아니라 폐지시켜버렸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